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립대학 공동가상캠퍼스 구축 토론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줌을 통한 온라인 토론회로 개최되며 토론회 영상은 각 참여 의원님의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그리고 ICT 융합 특성화 연구센터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 및 녹화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안재광입니다. 이어서 토론회에 참석하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환영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산학협력 일자리과 천범산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서성일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군산대학교 김영철 산학협력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전문수 산학협력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G 유플러스 조원석 전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원석입니다. LG 유플러스 전승훈 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종대학교 김대정 홍보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김대종입니다. 경북구미시을 김영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북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영정 선생님 같은. 마이크 지금 오프돼 있어요, 저희? 네, 부경대 오정환 산학협력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님께서는 현재 회의 중이셔서 참석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토론회를 주최 및 주관해 주신 김영식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중심. 여보세요? 네, 얘기하십시오. 예. 네네. 국가중심 국립대학 산학협력벨트 K7 유니버시티에 참여하는 군산대, 금호공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관계자 여러분과 각 대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고용진, 박완수, 박재호, 신영대, 이종배, 조승래 국회의원님과 함께 공동 가상 캠퍼스 구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무한한 영광입니다. 특히 K7 유니버시티는 제가 총장 재임 시절 때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지역 중심 대학들의 총장님들이 모여 결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참여 대학이 함께 공동 사업을 한다니 저로서는 매우 의미 있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와 패러다임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대학의 5G 기반 고품질의 교육 환경과 업무 환경 제공은 미래형 캠퍼스의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래형 캠퍼스 구축을 위해 7개 국립대학이 힘을 모았고 이 사업을 지지해 주시기 위해 대학을 지역구로 둔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참으로 든든하기도 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7개 대학이 광범위한 통합 교육과 연구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가 정책 방향을 세우고 정교화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영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님과 김동성 금몽대 산학협력단장님 그리고 K7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천범선 교육부 산학협력 일자리 과장님과 서성일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 정책과장님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성래 의원님께서는 현재 회의 중이셔서 참석 후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5G 28GHz 기반 가상 캠퍼스에 대해 7개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대학의 특허, 기술 이전, 가족회사 공유를 통한 협업 플랫폼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입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김영철 산학협력단장님께서 지역 국립대학의 위기와 현실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가요? 예, 잘 들립니다. 예. 간단하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무겁고 어두운 주제로 먼저 시작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국립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에 처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국립대학은 지금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향신문 7월 26일자 기사를 발표해 놨습니다. 앞으로 지방대학 220개 대학 중에 학부 신입생 정원을 70% 못 채우는 학교가 85곳에 달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못 채우는 학교도 26곳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가 끝나면서 이게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방대 신입생 감소는 너무 커서 아마 폐교하는 대학들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특히 영호남대의 78%가 앞으로 미달이 되고 있고 실제 미달된 현실로 지금 대학의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이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 발전소 역할을 차지하는 대학의 역할들이 이제는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되겠습니다. 지방대가 무너지면서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되었습니다. 그 지역 남원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20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는 악화되었고 지역 인재는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게 지역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기사에서 지역대학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현실들은 누구나도 잘 알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거점 국립대는 9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이 1개를 포함해서 저희가 국립대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표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 12곳으로 증가한다라고 예상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존의 소멸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추가로 12곳이 2020년 5월부터
추가로 진입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잘 보시고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입학 자원은 지금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검은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52만 명이었던 대학 입학 정원이 올해부터 계속해서 줄고 있고 2024년에 가면 37만 명으로 줄어서 대학 입학 정원 49만 명에 비례했을 때 12만 명 이상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미달 위기 사립대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대학은 이제 새로운 교육 체계 변화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학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대학의 교육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입학 경쟁률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전환의 대전환의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미래 교육이 전환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을 담당해야 되고요. 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교육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변화하는 이러한 모습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교육과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대학들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형 대학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는 온오프 융합의 이제 새로운 기반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격 수업의 교과목 개설 기준이 지금 현재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비대면 교육이라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출석에 대한 개념들 또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대학 현실들을 반영했을 때 지역의 대학들은 이제 학칙으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한계 극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전에는 저희들이 100% 대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수업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지금 1년 이상 지나고 있고 아마 이번 학기까지도 비대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에 대한 다른 예산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강의 지원 시스템 같은 그런 다양한 디지털 전환 시스템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예산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원격 수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디지털의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서 수업의 다양한 적용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사회적 혁신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교육 패러다임이 이제 대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부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받고 있는데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점점 재정 문제도 접근되고 있습니다. 지역 국가 중심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과 지역 인재를 확보하고 그리고 지역 인재를 교육하고 그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인재들은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수도권으로 하나같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졸업을 해도 지역의 업체들은 이 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을 떠나는 그런 기업들도 속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국립대학 재정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학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처해질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립대학의 역할로 봤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조차도 거점 대학과 국가 중심 대학이라는 역할의 개념들이
지금 혼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안에서도 서로 다퉈야 되고 서로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지역의 불균형을 만들어서 지역 안에서도 어느 지역은 발전하고 어느 지역은 쇠퇴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지역 불균형의 요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학 통합 네트워크는 저희 K7U 벨트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국가 중심 국공립 대학들이 연계하여서 대학별 상황에 맞춰서 하나의 연계 모델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연계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부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이 살고 지역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다시금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하면서도 뼈아픈 진실을 이제 맞이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학도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지역 대학도 변화해야 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혁신 모델이 필요하고 그래서 K7U 벨트와 우리 디지털 혁신 캠퍼스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학 간의 경계를 허물고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 모델을 위해서 나갈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립대학 공동 가상 캠퍼스 구축 필요성에 대해 금호공과대학교 김동성 산업협력단장. 예, 김영철 산단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서 김영철 산학협력단장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은 좀 큰 그림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이라면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좀 구체적인 플랜과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어떤 기회 요소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금호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김동성입니다. 저는 오늘 그 5G 28GHz 기반의 가상 캠퍼스 구축에 대한 현재 실증 사업의 현황과 이를 어떻게 K7 U벨트 협의체에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 K7 U벨트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지역 그 당시는 지역 중심 국립대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현재는 이제 국가 중심 국립대학 협의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 정기회의 및 연합 심포지움을 통해서 각 산학협력단이 어떻게 협업하며 공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논의를 해왔고요. 2019년에 한국교통대가 참여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K7 U벨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8기가 5G 실증 사업을 저희 K7 U벨트에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오늘 구축 토론회를 통해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가상 캠퍼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핵심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전국망으로는 5G 3.5기가를 쓰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실증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위 이제 표준 13번째 표준이 나왔습니다. 1213이 나왔었는데 이제 초지연과 고품질 그 5G의 그 데이터 속도라든지 초지연성을 90% 이상 지원하는 그런 28기가 기반의 5G 실증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KTS, KT, LGU 플러스를 통해서 정부 청사와 저희 K7 U벨트 대학 중에 하나인 금홍대에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특히 LGU 플러스와 저희 금홍대가 같이 하고 있는 시증 사업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그 심수, 그다음에 기계를 제어를 해야 된다든지 또 VR이나 AR을 이용하는 고품질의 화상 교육의 원격 수업에 적용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지역에 있는 특히 K7U 대학들의 대부분은 지역 산단이나 연구 특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또 각 연구기관과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R&D 교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28GHz 5G 기반의 산학 협력 플랫폼을 현재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기업이 쓰는 소프트웨어를 대학이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 결과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는 K7U 벨트에 확장을 해서 28기가 기반의 5G 기반 가상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기부 쪽에 과장님이 참여하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28GHz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단에 있는 스마트 공장들을 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큰 방전기라든지 NC 공작기들이 있는데 이런 공작기가 있는 공장 안에서는 28기가의 어떤 그 기가헤르츠의 주파수가 커버리지가 이게 통신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 같은 데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형 트럭이 지나간다든지 굉장히 큰 어떤 메탈로 이루어진 어떤 이동체가 지나갈 경우에 통신이 주절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사실은 이제 각 통신사들이 공유를 해서 이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트러블 슈팅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산업계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토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학에서 하는 현재 시정 사업은 정부 청사의 시정 사업과 달리 지금 정부 청사는 과기정통부와 경기도청 그리고 세종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은 전용망이고 대학의 망은 지금 3.5기가 이제 일반망과 28기가 전용망을 같이 쓰게 되면서 보안 문제라든지 연동 문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결성 문제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과기부가 현재 연동성 테스트라든지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 중에 3가지 정도를 요약하면 28기가 핫스팟 에리어를 이제 커버하는 5G 플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닉네임으로는 뉴 라디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TE와 LTE 플러스를 쓰듯이 5G도 이제 3.5기가 5G 플러스 28기가를 같이 쓰게 되고 현재 저희 캠퍼스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이제 통신망은 퀄컴에서 제공하는 3.5기가 28기가를 같이 지원하는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통신사에서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학계나 저희 모임을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 한 결과 각 통신사별로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좀 오픈을 해서 가상 캠퍼스 실증 사업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또 산업계에서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중심 국립대학 협업으로 통해서 이제 대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차세대 혁신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28기가 5G 기반의 수술이라든지 의료 계통과에서의 어떤 정밀 제어라든지 기계를 제어하는 이런 원격 수업 같은 것들이 많아질 건데 이런 플랫폼을 위한 어떤 공동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
국내의 대학들이 산학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지역 산업체와 그다음에 지역의 연구기관과 연결할 수 있는 산학혁신, 산학협력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기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현재 많은 교육 시스템들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현장 실습 그리고 학생들이 AR, VR이라든지 기계 제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컨트롤하고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재직자 교육 같은 산학협력 기반의 스마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AI 기반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형 공동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7개 대학이 모범이 되어서 5G 기반의 산학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서 조사되고 그다음에 분석된 결과들을 국가에 기여하고 그리고 또 산업체에 연동을 해서 5G 플러스 특히 28기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K7 협의체의 어떤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현재 오늘 지금 2시 정도에 교육부에서 공동 가상 캠퍼스 관련해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토론자로 참여하신 김영철 산단장님도 잠깐 얘기를 해주실 건데요. 이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5G 28기가 기반의 그 공동 산학협력 플랫폼 캠퍼스 사업을 연동할 수 있는 방법도 이 토론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학의 산학협력 담당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로 초청드린 네 분께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와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이에 대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토론 진행은 금호공과대학교 김동성 산학협력단장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장을 맡은 금홍대 김동성입니다. 혹시 조승래 의원님 들어오셨습니까? 예, 중간에 조승래 의원님 들어오시면 그때 간단하게 의견 여쭙기로 하고요. 오늘 토론은 네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세종대의 그 김대종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기부 서성일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교육부 천범산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산대 김영철 산학협력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서울 지역의 이제 공유대학 플랫폼에 대한 내용과 또 교육부 입장에서의 어떤 산학협력 플랫폼에 대한 조언 그리고 현재 과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528기가 시범 사업에 대한 이제 실증 사업이 올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2차년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시범 사업으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 시범 사업에 대한 방향과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귀중한 조언을 우리 서성희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공유대학과 저희 K7U 협의체를 연결할 방법에 대해서 김영철 산단장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세종대 김대중 교수님께 그 서울 총장 포럼을 통해 공유대학 플랫폼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과 그리고 저희 K7U가 이를 어떻게 벤치마킹 해야 될지 귀한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서울 총장 포럼의 사무국장을 제가 2년 역임했습니다. 제가 그 파일을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좀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요. 거기서 혹시 지금 그 본부에서 제가 보내드린 파일을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예, 띄우겠습니다. 예, 저도 여기 제가 할까요 여기? 제가 띄웠습니다. 예, 예. 이거 혹시 보이십니까? 잘 보입니다. 예, 예. 서울 총장 포럼이 이제 과거에 만들었던 저희들의 공교대학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진 배경과 그다음에 사업 연도, 뭐 경과 보고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대학 구조 개혁의 목표인데요. 이제 국립 지역 거점 대학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이미 2016년도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17년도에 10억 원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플랫폼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부가 좀 지원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과 모든 지역 거점 대학에 다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한 운영비가 연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플랫폼만 완성돼 있고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학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렇게 이미 2016년도부터 이렇게 발의를 해서 준비했었고요. 이건 2015년도의 자료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40개 대학인데 전임 비율이 이제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일부가 좀 개선되었지만 서울에 있는 40개 대학 중에서 회원 서울 총장 포럼에 이번에 참여한 대학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요 세 군데 대학만 빠지고 37개 대학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대학부터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대부분이 참여를 했다. 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유대학의 이제 추진 필요성인데요. 지금 국립대학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 똑같은 고민을 이미 2015년도에 서울에 있는 총장님들이 다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공유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공감하자 이래서 2016년도에 서울에 있는 23개 대학 총장님들이 모여서 기존에 있는 학점 공유하고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참여 대학입니다. 뭐 가톨릭대, 건국대 지금 추가로 되는 대학이 고려대학교까지 참여해서 약 한 35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플랫폼을 이미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교육 수요자, 학문 단위 뭐 이런 건 다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 밑에 보시면 대학 간의 커리큘럼을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하자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을 이미 했고요. 지원의 필요성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또 고민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900기 대학 중에 또 서울에 약 한 20개 정도가 있다. 뭐 이렇게 이미 미국에서는 공유대학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공유대학을 하면 뭐가 좋으냐? 이게 학교, 뭐 운동장, 연구시설, 도서관 등을 다 공유하는 게 이 공유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취업률을 좀 향상하고 또 학생들에게 자기 대학에 있는 과목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좀 다른 대학에 있는 과목도 확보하게 하자. 또 사교육을 좀 절감하자 이런 거였고 또 이렇게 우리가 공유대학 프로그램을 우리 서울 시민에게도 공유를 하고 서울 시민을 위한 강좌도 또 개설하자. 아마 이제 우리가 거점 국립대학에서도 만드시게 되면 이 플랫폼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전부 다 만들어 둔 거를 가져가셔도 되고 우리 국민을 위한 또 시민을 위한 강좌도 개설한다면 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게 공유대학의 구성 요소, 학점을 교류하고 또 연합 프로그램을 만들고 온라인 기존에 이제 무커 강좌가 있는데 이것도 연계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목표였고 대학 간의 학점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것. 대학 기존에 있는 우리 학점 교류는 이미 몇몇 대학이 학점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유대학은 이 기존에 있는 학점 교류를 완전 전산화하는 겁니다. 과목을 확대하고 이것이 서울 총장 포럼이 만든 공유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대학 추진 전략을 한번 보시면 뭐 국제 경쟁력 이렇게 그래서 서울 총장 포럼은 회원교가 다 학술 교류를 다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2차 연도 사업 계획 이게 1차 연도 사업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그 각각 대학이 있는 다양한 자기 과목, 자기 학교의 좋은 과목, 경영학, 행정학, 예술, 뭐 종합대학 이것을 서로 연계하자. 그래서 강점을 가진 학과의 교수들을 새로운 프로그램에 개설하자. 자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안 듣는 과목이 아니라 자기 학교에서 가장 잘하시고 우수한 대학을 서로 공유대학에 공유해야만 그 학교가 인기가 얻는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무커의 제공 강좌 수고요. 교세라라든지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온라인 강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유대학도 무커도 강의 개발도 하고 운영하자. 무커를 서로 포함해서 좀 더 확대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지 워싱턴 대학 그 워싱턴에 지금 조지타운 워싱턴 DC 쪽입니다. 조지타운 대학,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 대학, 아메리칸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대학 이 4개 대학이 이미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을 우리가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DC에 있는 주변에 있는 대학인데 메릴랜드를 포함해서 이 4개 대학이 포함해서 1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사례를 아주 워싱턴 DC의 모델을 아주 참고해서 저희들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경과를 한번 보시면 2015년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총장님들이 모여서 제1회 총장 포럼을 만들었고요. 저희 세종대학에서 이제 공유대학을 제안했습니다. 신구 총장님이 제안을 했고 2016년도에 이미 이제 교육부 장관님과 박원순 시장이 이제 지원을 좀 해줬고 총 사업비를 2016년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이 플랫폼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서울시립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서울시립대도 마찬가지지만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지역 거점 대학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이 좀 예산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교육부는 예산을 지원을 못 해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완성을 해두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물론 이제 우리 개통할 때 같이 참여를 했었고 공유대학 플랫폼을 원하는 지역과 대학에 무료로 제공한다. 운영비만 충당된다면 지금 즉시 바로 전국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원하는 대학과 지역에 우리는 무료로 플랫폼을 지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회원교를 의견을 반영해서 공유대학도 추진하고 있고 좀 더 대학생들을 위한 공유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교육부 천범산 과장님께 의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 K7U 산학협력 플랫폼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육부 산학협력 일자리 정책과장 손범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대면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두 분이 해주시고 토론에 한 분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지역 공립대학 위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아마 올해 이제 입시가 끝나면 더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은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교육부도 뭐 저희 산학협력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이제 그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방안도 그런 걸 우려를 해서 발표를 1차적으로 했었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도 이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추진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하고 그런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나 이런 쪽에서도 의원님들 좀 참석해 주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그 공동 가상 캠퍼스 구축 관련해서 우리 또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에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은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가상 캠퍼스 구축을 통해서 어떤 교육 과정이 교육 내용의 인재 양성 쪽에 그 공유도 하고 또 기술이나 이런 사업화 쪽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라고 제가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제가 오늘 10시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지난주에 이제 시안을 발표를 했고 오늘 그 설명회를 좀 가지고 지금 제가 막 들어왔는데요. 저희도 만약에 이런 그 가상 캠퍼스 구축이 된다면 저희가 하는 그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의 그런 어떤 그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거를 이쪽을 통해서 대학들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 세종대에서 발표해 주신 서울 그 공유대학은 저도 이야기는 조금 들었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오늘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었던 거고요. 다만 그 저희 교육부가 뭐 예산을 이렇게 뭐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안 주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도 이게 국회를 통해서 뭔가 사업화를 시켜서 예산을 확보를 한 이후에 이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오늘 말씀 주신 거를 저희가 22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K7U 대학들 관련해서 이런 포럼을 좀 개최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좀 많고 또 산학협력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이제 뭐 올해 작년부터 코로나19 이후에 그 산학협력도 좀 또 다른 측면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링크 사업이 올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 링크를 지금 설계를 좀 한참 하고 있고요. 그 또 3단계 링크가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려면 또 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대학에 계신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선단장님들뿐만 아니고 그 링크 사업 하시는 여러분들도 여러 교수님들도 이 3단계 링크가 저희들이 아마 3월 달이나 2월 말이나 3월 달쯤에 아마 시안을 좀 발표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인데요. 이럴 때 많이 좀 도와주시고 좋은 방안이나 저희들 발표할 때 의견을 다양하게 주시면 저희들이 링크 3단계 설계를 잘 해서 대학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하고 또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를 진입하는데 대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가상 캠퍼스 구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방 대학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천범상 과장님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과기부의 서성일 과장님께서 현재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8GHz 시범 사업의 방향과 지금 현재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시범 사업의 방향과 이를 대학 캠퍼스에 어떻게 확장하실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서성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서승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국회 주간 웹세미나에 제가 초대된 것은 저희 과였습니다. 5G 플러스 정책을 총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때문에 오늘 초청 받아서 우리 부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역 공립대학의 위기 사항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대학의 위기 사항들을 디지털 기술과 ICT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는 데서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디지털 혁신,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혁신인 이 파트는 우리 가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을 했습니다. 이제 5G 서비스가 우리 ICT 쪽에서는 그 교육과 같은 다양한 현장에서 어떤 디지털 기반의 혁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그런 기술적인 계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5G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통신사들이 B2C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뭐 어떤 이용자에 따라서는 품질 문제라든가 약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5G 서비스를 한국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내 장비 기업이나 단말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기치게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5G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통신 서비스의 편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이제 저희들은 올해는 참 중요한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이제 우리는 5G 플러스 활성화의 원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B2C 파트에서 그러니까 5G 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통신 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좀 중점적으로 해와서 몇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5G 서비스를 더욱더 많은 성과를 내고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 체감하기 위해서 B2B 파트에서 이제 지금을 치면은 이제 학교 현장이 해당되겠죠. 그 B2B 파트에서도 5G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현장 혁신을 통해서 그러한 핵심적인 실전 사례와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기정통부는 올해는 B2B 5G 서비스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발표하신 K7U 국가중심 국립대학에서 하고 있는 공동가사 캠퍼스 프로젝트 실정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단히 이제 우리 가기정통부와 교육부가 다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프로젝트는 28기가 기반의 통신사와 어떤 그 국가중심 국립대학이 협업해서 실제적으로 실증을 하고 있는 단계인 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증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28기가라는 전파적 특성에 의해서 현장에서 실증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한계를 캐치하고 그런 기술적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실증사이기 때문에 이 실증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공헌을 하기 때문에 좀 부탁드릴 것은 실제로 실증 사업을 하면서 28기가 헤르츠에 대해서 발생하는 어떤 기술적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 한계점 그런 것들 발생하시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28기가를 기반으로 한 5G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K7U 벨트의 실증 사업과 유사한 실증 사업을 각 그 사이트별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면별로 아까 스마트 공장은 스마트 공장대로,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시티대로 각 분야별로 실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실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현장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그리고 전파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기술적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마 K7U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기술적 한계가 발생하면 아마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적인 한계라든가 기술적 한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아마 기관이 지금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입니다. IITP라고. 그 IITP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그리고 5G 그 기술을 개발한 곳이 이제 국제연구원중에 애트리라는 국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5G 서비스를 개발한 애트리와 그리고 이러한 실전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IITP, 그리고 가기정통부가 남대로 그러한 기술적 문제를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 체제를 가동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이제 대학 포함해서 통신사 포함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되 해결상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IITP나 우리 가기정통부로 연락해 주시면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서 이 프로젝트 통해서 28기가의 실정은 끝나지 않고 또 시범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본 사업에 연결되어서 대학 혁신을 궁극적으로 대학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기를 저희들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가기정통부는 열심히 해드릴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좀 말씀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와 협업 과제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포함한 5G 기반의 스마트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성일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세 분의 토론자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산대 김영철 산학협력단장님께서 지금 현재 오늘 오전에 발표한 디지털 공유대학과 저희 이제 K7U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상 기반의 산학협력 플랫폼과의 어떤 연계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영철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영철입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역 대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 K7U 대학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가치 공유 측면에서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가상 캠퍼스라는 관점에서 콘텐츠 관점에서 좀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유대학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지금 함께 하고 있고 K7U에서 주제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캠퍼스, 가상 캠퍼스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중간에 한번 발굴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지역 대학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첨단 분야의 교수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또 한계 상황으로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교육 캠퍼스라는 주제에 맞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 틀 위에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인공지능 분야의 인공지능 공유 가상 캠퍼스를 수립하는 것은 이 7개 대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교원 확보와 좋은 교육 프로그램 확보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상 캠퍼스 안에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자율형 자동차, 자율형 상용차라고 하는 키워드들 가지고 많은 고민과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 이런 자율형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한 그런 캠퍼스의 이 통신 기반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도들이 될 거고 이런 캠퍼스 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교육이 가능한 그런 실현화 모델들을 이 캠퍼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7개 대학이 뭉쳐 있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인공지능이나 자율형 자동차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각각 10개의 전공 과목을 공유하게 된다라고 하면 70개의 전공 과목이 개설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한 대학을 움직일 수 있는 한 학과의 큰 플랫폼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교육의 관점에서 그리고 플랫폼의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테스트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접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K7U 벨트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특성을 그리고 교육적 장점을 이 네트워크라는 기반으로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교육 캠퍼스의 모델로서 이런 첨단 분야의 공유 모델을 컨텐츠 입장에서 한번 정립하는 것도 새로운 모델과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새로운 제안으로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철 단장님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7개 대학은 연구 특구나 이제 산단에 위치한 그런 대학이고, 특히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구미, 창원, 군산, 그리고 이제 여러 이 각 지역들이 전부 다 특화된 어떤 지역 산업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저희가 추진을 한다면 단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가상 플로우에 계신 우리 7개 산학협력단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과 또 오늘 참가하신 통신사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방법은 직접 하셔도 되고요. 채팅박스에 있는 채팅박스를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오늘 토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질문하는 그런 2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질문하실 분들은 의견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서성일 과장님한테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실증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 이제 통신사들하고 학계는 이제 통신학회라고 이제 통신학회에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 포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이제 통신 3사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조금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528기가의 커버리지라든지 그다음에 라인 오브 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동작성,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대형 크레인이라든지 대형 중기계들이 지났을 때 통신 두절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창구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통신 3사와 특히 이제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학회가 같이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28기가의 문제점을 같이 의논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특히 과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하우징이나 안테나, 특히 전파 쪽에 최적화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28기가도 그렇지만 또 6G로 테라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건데요. 아예 이 기회에 통신 3사와 학계가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제가 안타까운 거는 각 통신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 그 오픈 사이트에서는 거리가 넓게 나올 때 빌딩 안에서는 굉장히 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장 안에서는 공작기계 있는 데는 아예 통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창구를 한번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포럼이나 워크숍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연계되는 학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통신학회 같은 그 포럼을 통해서 이런 의견들을 요약해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이 기술적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우리 기술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생각은 IITP하고 에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 전 타스크포스를 일단 만들고 실무적으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이제 형태는 포럼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실증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K7U 있던 실증 프로젝트 하나 있고 그 외에도 현재 28개가 가지고 실증 사업하고 있는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팀마다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들이 일부는 유사할 것이고 일부는 다를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내용도 서로가 공유해서 토론함으로써 해결점을 강구하는 그런 자리를 3월 중에는 저희들이 오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플로어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과장님한테, 천범선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오전에 발표하신 디지털 공유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재 양성 교육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 영역, 그러니까 과제의 영역이 어느 정도는 수정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 쪽에 공유 플랫폼을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 7개 대학의 가족 회사라든지 특허, 그리고 이제 그 특허를 기업에 이전하고 또 기술 이전을 하는 그런 방법들,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들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각 대학에서 갖고 있는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공유해서 저희가 리모트 라이센스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산학협력을 그동안에 한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산학협력을 20년까지 해왔는데 그동안의 산학협력은 이제 대학이 산을 약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구조였다면, 그리고 이 기업체가 대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산학협력 20년이 되어 왔는데 약간은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그 단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체가 대학에 필요한 거는 어떤 기술, 그 기업체의 기술에 대한 지도, 지원, 그 특허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지원, 그리고 에로 기술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정보를가 어디서 어느 대학에서 어느 교수님이 우리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신지를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우리 단장님이 이 가상 캠퍼스 구축에도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는 있는데, 그 산학협력과에 관한 전체적인 플랫폼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떤 큰 규모의 어떤 대학에서는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가 그 실험 장비, 공동 장비 이런 현황, 그런 거를 좀 집적을 해서 이거를 올려놓으면 기업체가 그런 걸 찾아서 검색을 해서 찾아서 기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런 형태를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동안에 뭐 인력 양성도 링크 사업이 이제 10년간 이루어졌고 3단계 링크를 이제 설계하는 중인데, 이런 인력 양성 사업들을 그동안 저희들이 오래 해왔지만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현재 어떤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를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3단계 링크 때는 그런 인력 양성 사업들도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좀 축적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그 대학에서는 산업체를 어떤 현장 실습이나 이런 거를 발굴하는 게 어려움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어떤 정보를, 그 기업체 정보를 좀 축적을 해서 그런 기업체, 대학에서는 필요한 게 기업체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기업체 정보를 대학에 좀 알고 그런 그 어떤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좀 더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산학협력 관련한 플랫폼을 한번 구축을 한번 해보는 게, 제가 여기 이제 이쪽 산학협력 업무를 한 게 거의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일 목표를 지금 그쪽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예산 사업에 저희가 이 통합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전체 규모로,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씩 조금씩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고, 22년도에 예산 요청할 때 일부라도 좀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7개 산학협력단의 관계자 여러분께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오늘 업체에서 두 팀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LG U+하고 KT에서 참여를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KT 임경일입니다.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아, 예.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뭐 어느 분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단장님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K7U 그래 공유대학 개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앞부분에는 조금 참석이 늦어서 잘 못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 현재 이제 7개 대학에서 이제 새로 추진을 하시는 걸로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검은공대를 비롯해서 7개 대학이 공유 대학을 이제 구축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통신사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 서울 쪽에 아까 세종대에서도 말씀하시고 서울 지역의 공유 대학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거기에 기존에 통신사가 참여해서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뭐 저희들하고 이렇게 산학 협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공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관련돼서 하고 있는 거 향후에 계획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이제 나눠서 할 것인지 저희가 아직 좀 그림이 안 그려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응답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세종대 김대중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이제 과기부에서 현재 공공기관 시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KT는 이제 과기정통부 세종시 한국철도공사, SKT는 경기도청, LGU 플러스는 저희 금호공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안은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정 사업을 확대해서 특히 이제 학교의 망은 교육부에서도 오셨지만 그 보안 문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교육부 보안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면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 문제라든지 또 학교망은 원격 수업이라든지 외부망과 공유화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 시정 사업의 나머지 4기관과는 틀리게 개방형과 폐쇄형이 공존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개방형과 폐쇄형이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을 꾸미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사실은 전국권에 있는 7개, 전국 각 지역의 산단과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7개 대학과 연동을 해서 개방형과 폐쇄형, 즉 핫스팟이라고 하는 28기가짜리 5G 플러스와 5G 3.5기가를 연동을 해서 전국권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으로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라든지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대 김대중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예. 서울 총장 포럼에 이제 우리 공유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 클라우드는 KT 거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립대 서울시 예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시립대가 전산실에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뭐 통신망은 KT나 어떤 거 상관없습니다. 이게 모든 대학생들이 공유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의 35개 대학생들이 누구나 집에 있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해서 접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학점 교류는 우리가 팩스를 통해서 학과목을 인정받고 했지만 이 공유대학 플랫폼은 그 대학에 있는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인기 있거나 또 듣고 싶어하는 과목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좀 해줘야 되겠죠. 대학들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과목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줘야만 서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 듣고 폐강될 과목에 있는 위기 있는 과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기가 좋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좋은 과목을 서로 양보해서 보여주어야 하고 제공해 주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 서울 총장 포럼은 장초에 모든 과목의 한 20% 정도를 다른 대학에 공유 좀 하자. 일단은 뭐 이게 우리가 공유대학은 지금 현재 회장교를 서울의 강운대학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회장교를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서울의 30개 대학의 총장님들 돌아가면서 회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공유대학 플랫폼을 지역 거점 대학 어디든지 가져가셔서 이용하시고 운영비는 내가 보니까 이게 전산을 운용해야 됩니다. 그 KT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를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2, 3억 정도 운영비가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플랫폼을 완성해 놓고 지금 다시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이 운영비를 이게 어떻게 다시 또 낼 것이냐. 2018년도에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돈을 줬지만 그 이후에는 이 플랫폼만 완성해 두고 우리가 1년 시행하고 그 이후에 못했던 이유가 이제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추가로 국립대학에서 돈을 들이지 마시고 이 플랫폼을 가져가십시오. 이것도 뭐 통신망도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추가로 돈이 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게 운영비 한 2, 3억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뭐 교육부에서도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 2, 3억 정도만 비용을 좀 원래 이제 서울 총장 포럼이 한 개 회원교가 내는 회비가 한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학교당. 그러니까 이 운영비를 좀 조달할 수가 없어서 이제 멈추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을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또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서로 발전해서 서로 협력해서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돕겠다. 저희들은 이 계획은 서울 총장 포럼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지만 뭐 서로 모든 지역 거점 대학과 모든 대학과 서로 교류를 한다 그러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사실 오늘 질문이 준비 안 되셔도 저희 채팅 박스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기 교육부 그 우리 천범선 과장님하고 서성일 과장님한테 좀 전달 드려도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올라오는 질문을 예. 그래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모든 분들이 바쁘시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K7U 협의체 회장교인 부경대 오종환 산학협력단장님께서 K7U의 올해 방향과 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총평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경대 오정환 교수입니다. 오늘 오전 저기 교육부 우리 천번상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의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중심국립대에서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뭐 뜻깊은 워크숍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각 대학의 물리적 캠퍼스 공간에서 벗어나서 가상의 공간에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구축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불안한 현실을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 극복하고자 하는 김영철 군산대 산학협력단 단장님의 의견과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및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에 따른 공동 가상 캠퍼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주신 김동성 금호공대 산학단장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 또한 오지 기반 공동 가상 캠퍼스 실증 사업을 통하여 향후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을 구축하는 등 산학협력 관련 혁신적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K7U 벨트 협의회가 되는 것이 향후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감사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저희 K7U 대학도 지역에 그리고 국가의 변화되는 요소에 맞추어서 발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다음번에 대면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